영유의 대치동 빅3 학원을 다닌 친구가 고등 가서 내신 점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차근차근 해서 대입까지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준비해야 좋을지 헷갈리고 고민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초등, 중등 때로 돌아간다면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할지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진짜 이렇게 써야 했는데 라고 깨달은 대입에 현실 도움이 되는 영어 준비법과 또 다양한 사례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자녀분에게 맞는 영어 로드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유초등 시기에 영어에 많은 관심도 갖고 또 시간과 돈을 쏟아붓기도 하는데요. 막상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신과 대입에 맞는 로드맵인지 모른 채 달려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이가 어릴 때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높은 수준의 원서를 읽는다고 해서 100% 이해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이제 자녀가 수능을 대비할 건지 또는 해외대를 준비할 건지에 따라서 영어 공부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면 애매한 원서 읽기는 다시 재점검이 분명 필요했어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다른 과목, 즉 수학과 영어 과목에도 시간 비중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무작정 많이 하게 된다는 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명하게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자녀에게 꼭 맞는 영어 공부법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공과 또 실패 예시를 드리고요. 그리고 대입 현실에 맞는 영어 로드맵도 함께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친구는 원서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건 정말 부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국어가 병행되지 않은 원서 읽기가 결국은 고등 가서 발목이 잡힌 거예요. 정말 잘하는 친구였지만 중등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느껴져서 다소 소홀했던 국어가 고등에 가서는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과목에 가장 많은 돈을 쓰게 됐는데요. 학원과 과외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도 수능에 관련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초, 중등 때 영어 원서를 읽는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근데 국어가 밑받침된 영어를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친구의 영어 실력이 잘 활용되겠지만 당장 입시에서는 너무 아쉬운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친구는 영어를 어릴 때 많이 노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걱정했던 친구죠. 반면에 수학을 좋아했고요. 영어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고학년 때 좀 늦게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학원을 1, 2회 정도를 다니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 그리고 수학의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결국에는 꾸준히 하자 영어는 내신과 또 순위의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수학과 국어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등 때 노력하는 만큼 점수가 나와서 희망하는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영어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제 수능에 맞춘 적절한 영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다른 과목을 여유롭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도 원하는 과도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만족한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을 볼 친구라면 두 번째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제 아들 케이스인데요. 이제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영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편이라 정말 영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영어 수업을 굉장히 지루해하고 또 싫어하는 과목으로 느끼더라고요.
물론 이제 문법을 초등 6학년 때 총 정리도 했었고요. 또 나름 영어를 이제 내신 대비도 좀 했었는데 그닥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쌓아온 영어가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수학 쪽을 전공으로 살리되 영어 장점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합의하에 해외 대학으로 진로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결과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됐고 AI 전공과 관련된 해외 논문도 정말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어서 직장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장점은 많지만 최대의 단점은 학비 부담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좀 더 대입에 맞는 현실 영어 로드맵 3가지를 제안드리면서 자녀 영어 로드맵은 딱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해요. 영어를 영유부터 PI, 렉스킴, ILE 같은 빅3 학원을 다녔든 영어를 초등 중반에 다소 늦게 시작했든 끝까지 잘하는 아이들은요.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국어 공부가 밑받침이 되어 있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았어요. 즉, 한글 독서와 영어 독서가 병행이 되어서 독해 실력이 올라가야만 실력이 함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스킬서로 조금씩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어떤 학원은 원서를 꾸준히 읽으면 수능 잘 본다고 하는데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짚고 가야 하는 건 그 학원에서 과연 입시나 아이가 가려는 대학에 재원생들이 합격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원서를 많이 읽는 거 이거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근데 외국에서 바로 온 친구가 수능 문제 풀면 바로 만점 나오나요? 바로 1등급 나오나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아이보다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방법들이 방향이 맞게 가는지 영어만 하다가 다른 과목은 놓쳐서 고등 때 이중고를 겪지는 않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한 영어 노출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제 아무리 어릴 때 영어를 잘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초등, 중등 수준이잖아요. 잘하다가 다른 과목을 하느라 손을 놓으면 실력이 금방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시간이라도 손을 놓지 않고 꾸준히 했던 친구들이 결국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 1등급을 받더라고요. 이제 영어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도요, 하다가 안 하다가 반복하면 결국 영어 실력이 오르지 않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부족한 부분을 꼭 보충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모든 영역을 다 잘하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족한 영역을 찾아서 보충해주면 보다 탄탄하게 영어가 쌓여갈 테니까요. 이렇게 초등, 중등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영어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도 또 다소 느린 아이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어가 뒷받침된 영어 공부하기,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손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기, 부족한 영역 보충하에 가며 하기, 이 3가지를 실천해 보신다면 대입에 현실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어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